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 2019년 3월 22일 오후 4시 54분입니다. 약 1시간 전에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날 오늘 오전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서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서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통일부가 방금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측에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환하지 않겠다.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 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년 4.27 판문점 선언에 의해서 이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지고 이 만드는 공사를 우리가 돈도 되고 기름도 되고 했다가 유엔 안보리로부터 그 기름을 대준 것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 말썽 많은 연락사무소였습니다. 왜 북한 지역에 만듭니까? 중립지역에 만들었어야지. 판문점에 만들든지 했었어야죠. 아니면 한국 쪽에 만들었어야죠. 어쨌든 작년 9월 14일 연락사무소를 열고 가동에 들어갔는데 초대 소장은 우리는 전혜성 통일부 차관, 북한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는데 이 전종수는 지난달 1일 이후에 그러니까 2월 1일 이후에는 소장회의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철수 결정을 이렇게 무례하게 한 것이야 북한의 상투적인 행태인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욕을 먹어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간곡하게 밝혔는데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뺨을 때린 격입니다. 이런 폐륜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도 아니죠. 국가라고 불러주지 않지만은 이것은 조폭의 최소한의 윤리도 없습니다.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은 그동안 김정은이를 그렇게 대우해 주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석 대변인이란 말 그대로죠. 말하자면 대미 접촉 창구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일종의 대타협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권 효용 가치가 별로다 해가지고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다보아서 해야 되죠. 내다보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남북회담 결과를 보면은 한 번도 북한 노동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하처럼 또는 착취 대상인 것처럼 이용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우선 서울에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또 작년 연말에 온다고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절히 기다리면서 모든 국민들이 상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행사 준비까지 했는데도 온다, 못 온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연말 다 가서 불쑥 못 온다고 하는 이런 자들 아닙니까? 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졌을 때 웬일로 북한이 이렇게 양보를 하냐 했더니 그것도 미국과 접촉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과의 관계를 좋게 해놓고 미국과 접촉했더니 미국이 냉랭하게 대하니까 또 NPT 탈퇴하고 해가지고 핵위기를 조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1991년에서 9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참 타이밍이 묘하게 됐어요. 미국 재무부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를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이네요. 특히 결렬 이후 처음이니까 이것은 미국이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법을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가 올랐습니다. 이들 회사는 미국 내 재산이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이 제재에 오른 이유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의 백설무역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백설무역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이 정찰총국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아주 나쁜 자들이죠. 북한산 금속이나 석탄을 판매, 공급, 이전, 구매해서 대북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라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는 유럽 연합 국가에 있는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관행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반자 국가들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재무부는 제재를 계속 집행할 것이며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가리기 위해 기만적인 수법을 쓰는 선박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 대화 국면에서는 조금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미국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 남북 연락사무소 일방 철수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금명간에 김정은이가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을 또 이용하려고 할지 모르죠. 문재인 정권을 이용하기도 하고 급주기도 하고 아주 체면을 구기게 만들기도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다분히 김정은 북한 좋게 말하면 북한을 배려해서 한 것인데 돌아온 것은 이런 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은에게 고분고분하게 대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이게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엇박자의 원인은 뭐냐? 정보 부족입니다. 그렇게 결렬될 줄 몰랐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회담에 따른 부담, 경제적 부담을 할 일이 있으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오한다. 우리가 맡겠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봉이 되겠다고 자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신한반도 구상이란 신한반도 체제라는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 이 회담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더니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또 거듭 표명하고 통일부 장관의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설명대로 한국의 통일부 장관 후보인지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후보인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반미 친북적인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에게 추파를 던졌지만은 돌아온 것은 뺨 때리기입니다. 뺨 때리기. 문재인 대통령은 좌우로 지금 끼어버렸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끼어버리면 안 되죠. 미국과 유엔과 문명세계와 손을 잡아야죠. 지금 세계에서 김정은 편드는 나라는, 김정은 편드는 정권은 문재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헌법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반국가단체입니다. 자유통일의 대상입니다. 김정은은 인류의 적입니다. 연인 사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평양 연설을 상기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작년 9월 19일 평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을 마치 상관인 것처럼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왜 대한민국까지 끌고 가서 이런 대접을 받도록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 편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자기 편 국민입니다. 계급적으로 대한민국을 분열시켜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해집니까? 약해지죠. 100%의 지지로서 김정은을 대해야지 30%, 40% 지지로서 김정은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다 예상되었던 겁니다. 예상되었던 것이 의외로 빨리 왔는데 최악의 타이밍에서 왔습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뺨을 때린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제거하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입니다.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김정은 세습 정권을 제거하고 남북한 8천만 동포가 자유통일하라는 명령이 헌법 정신에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와야 살 길이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